오늘은 2025년도 봄에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요. 방금 채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요 강의 노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놨고요. 10문제인데 평균은 30점이었고 최고점은 7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우려했듯이 요 2번하고 3번 그 브라우니안 모션의 리프렉션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못 풀었고요. 요 3번만 푼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2번 문제가 조금 더 쉬운 문제인데 2번이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어서 요 3번 문제 푼 사람은 2번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약간의 확률론적인 트릭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챗GPT랑 얘기를 해보니까 요게 2번하고 3번이 옵션 프라이싱에서 좀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번, 3번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4번 문제는 두 가지로 풀더라고요. 하나는 요거 이토적분을 직접 해서 푸는데 그러려면 브라우니안 모션에 포스 모멘트가 필요한데 그거를 계산을 못해서 최종적인 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의 베리언스 계산하는 것을 여기 심플한 케이스, 요게 그러니까 랜덤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핸들링을 했는데 랜덤한 케이스를 핸들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김에 그 계산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또 캘큘러스를 한 다음에 브라우니안 모션의 포스 모멘트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요거의 베리언스 계산하는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베리언스 계산하는 거는 이름이 있어요. 이또 아이소메트리라고. 그리고 요 10번 문제는 사실은 제가 100점을 방지하려고 문제를 낸 건데 대부분 그냥 포워드 경우에 그 스테빌리티 컨디션만 스테이트하고 증명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가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만 스테이트하는 경우에도 파셜 크레딧을 줬습니다. 그럼 1번부터 천천히 가보시죠. 각 챕터마다 엑서사이즈를 집어넣어 놨고요. 이게 챗GPT가 저한테 준 문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챗GPT가 준 문제가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규 분포죠. 요건 정규 분포고
이건 정규 분포고요. 평균은 제로가 되고 분산은 t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타임 인터벌이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독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챗GPT가 저한테 준 문제인데 너무 심플한 것 같아서 요 2번 B번을 조금 트위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인터벌이 겹치도록, 그러니까 여기 S부터 T 플러스 S까지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하이면 숫자가 크면 여기도 숫자가 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에 이미 하이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는 독립적으로 평균이 0인 정규 분포가 올 텐데 그러면 하이의 개연성, 결과적으로 하이의 개연성이 높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또 조금 간단하게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리프렉션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강의 노트에는 적어 놓고 강의를 안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의 노트를 보니까 챗GPT랑 상담하면서 만든 강의 노트가 아니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강의 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챗GPT랑 얘기하면서 강의 노트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프렉션이 지금 요 2번 문제가 요 문제인데요. 사실 챗GPT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이게 오더가 요게 뒤에 나와 있었어요. 이게 2번하고 3번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인데 제가 2번 문제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풀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3번하고 2번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3번 문제가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를 풀었으면 요 문제를 냈으면은 아마 요 3번 문제 푸는 학생은 2번 문제도 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3번보다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요 3번 문제는 사실 2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약간의 테크니컬한 디테일이 약간 애드온 되는 그 차이 뿐이기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조금 부주의하게 낸 것 같습니다. 요 2번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트리키한 문제를 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인데요.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봤으면은 인투이션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냈던 문제인데요. 지금 타임이 0부터 t까지 있고요. a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의 이때까지의 최대값이 a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브라우니안 모션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A를 히트한다는 뜻이 되고요. 예,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면 두 가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가든가 두 가지 개연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이렇게 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랜딩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오리지널 확률의 2분의 1만 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브라우니안 모션에 여기를 랜딩을 하면 어찌됐던 요 A라는 레벨은 통과를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확률하고 오리지널 확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블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요 WT라는 거는 노말이고 분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쓴다 그러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써서 by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플렉션 아이디어인데 요거를 좀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를 좀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조금 파란색에 좀 반투명한 게 오리지널 패스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패스가 0에서 출발을 해서 A는 2로 잡았습니다. 힛한 다음에 뭐 이 경우에는 밑으로 빠졌군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힛한 후에 여기서 리프렉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여기를 힛한 후에는 하프 앤 하프의 확률로서 위로 가거나 이 레벨 근처로 이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의 더블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3번 문제를 보죠. 오리지널 2번 문제. 그러면 타우 A의 density 펑션을 구하라는 건데 타우 A가 T보다 작다는 확률은 A를 했다는 겁니다. 벌써 T까지 브라우니안 모션을 보았을 때 A를 hit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게 A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t보다 작다는 얘기는 a를 히트하는 시점이 처음으로 히트하는 시점이 t보다 크다, t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로직을 다시 가져오면 여기선 a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a가 맞죠? a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퀄 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인테그랄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타우의 density 펑션을 fx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퀄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하면 되겠죠. t에 대해서 미분. 그러면 여기 t가 있군요. 계산은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지금 오케이. 예. 오케이. 여기서 조금 약간의 트릭을 조금 더 써서 계산을 간단화시켰군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눈 상태가 안 좋아서 요게 이런 WT가 노멀 0T죠. 그러니까 WT 나누기 스퀘어 루트 T 하면 표준정규분포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는 2배 wt 스퀘어 루트 t가 a의 스퀘어 루트 t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표준정규분포죠. 2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면 ft가 나오고요. 여기는 이걸로 먼저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가 붙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t로 미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t에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지금 2번 문제에서 요거를 풀었는데, 그러니까 2번 문제에서 요거를 풀었죠. 요게 어떻게 되는지. 3번 문제에서는 요거를 타우 A의 CDF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타우 A의 CDF로 인식하면 density 펑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솔루션 한 걸 보니까 요거를 조금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했더니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요게 나왔고요. 요거를 미분함으로써 density 펑션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문제는 요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거기에다가 엑스트라로 요게 요 확률이라는 게 요 타우 A라는 히팅 타임의 CDF에 해당되는 거를 이해하시면 2번과 3번은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시험 문제 낸다고 하고 이거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요게 그 확률론적인 그 개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푼 학생이 그 오리지널 문제에서 3번 푼 학생이 요 2번 문제를 못 풀었어요. 3번은 제대로 풀었는데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조인트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저가 조인트까지는 저가 요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요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부터 보시죠. WT는 브라우니안 모션이고요. MT는 그때까지 브라우니안 모션의 맥스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확률은 T라고 그러면 A라는 레벨을 히트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B라는 데 밑으로 떨어졌어요. B가 여기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처음에 히트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B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히트한 점 기준으로 리프렉션을 시켜봐요. 이렇게. 그러면 요 차이가 A 빼기 B죠. 그러니까 A 빼기 B만큼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2A-B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요 A라는 레벨을 친 다음에 B 이하로 떨어질 확률하고 A 빼기 B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하고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요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음, 오케이,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파란색의 약간 반투명한 거가 오리지널 패스입니다. 그래서 0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A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힛했고요. 오리지널 패스가 B는 마이너스 1.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5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퍼스트 히팅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리프렉션을 한다고 치면 이게 5.5 이상으로 히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브라우니안 모션이 여기를 치면 두 가지 possibility가 있어요. equal probability가 여기 마이너스 1.5 이하로 떨어지던가 아니면 5.5 이상으로 올라가던가 그 확률이 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확률은 결국은 이 5.5 이상으로 떨어지는 확률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겠고요. 예, 사실은 여기 joint distribution까지 드라이브 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거까지는 여기서는 무리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맞으면 맞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CDF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이게 결국은 CDF예요. 이렇게 하면 M이 A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W는 B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계산했던 식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이걸 B로 미분을 하면 이렇게 해서 B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M으로 미분을 하면 여기가 A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의 노트에 제가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여기 W 작은 걸로 계산했는데 우리는 큰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요걸 계산을 했습니다.
anyway,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면 예, 요 미분 걸어주는 겁니다. 여기 미분 걸어주면 요 적분이 사라지면서 여기 AP가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요거 리프렉션을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 조인트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의 CDF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3번씩 계산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파이X는 보통 요새는 NX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 X가 있으면 X까지의 누적 확률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까지 풀었고요. 한 김에 7번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또 정기분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고요. 여기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로그를 취해주면 요걸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S0 플러스 요 익스포넨트 텀이 있고요. 요거는 보면 요거는 상수항이고 요게 정규분포인데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t겠죠. 그러면 지금 요게 쉬프트가 됐기 때문에 평균이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가 곱해졌기 때문에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t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그 s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 또 쉬프트가 요만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s는 정규 분포예요. 평균이 이렇게 되고 분산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익스포넨셜을 취해 준 거는 로그 노멀이라고 부르고요. 파라메타가 오리지널 노멀의 평균과 분산이 파라메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S가 정규 분포고요. 따라서 S는 로그 노멀이고 파라메타로는 오리지널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파라메타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이건 챗GPT가 주지 않은 문제인데 챗GPT 문제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요거는 추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3번 하고 7번을 풀어봤군요.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나중에 하고 5번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5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이걸 언제 했냐면 7번이 요 7번이 블랙 주리스딕션을 만족한다고 하는 걸 계산할 때 관련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리지널 문제였는지 오리지널 문제 모티베이션 해서 만든 건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이 또렘마에 있을 텐데 있으면 예, 예. 여기 요 문제 예, 여기 이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렘마에서 저거 답을 안 썼나요? 여기다 써놨군요. 이거 그냥 풀겠습니다. 그 챗GPT가 주는 답안지가 조금 가끔 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XT를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dx는 dw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적분하면 xt가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m은 f of x고요. dm은 x dx 2분의 1 fxx dx 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fx는 2x고요. 그러면 fx는 m이고 fxx도 m이고 여기에 요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도 요게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면 세타 스퀘어 여기 dt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세타 dw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스퀘어 dt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요거와 요게 캔슬이 되고 m 세타 dw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m은 세타 m dw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 계산할 때 나오는
계산인데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이 문제를 요거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6번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고요. 근데 5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그거의 좀 simplified 버전이라고 그럴까요? 좀 파라메타가 바뀌었어요. 6번은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d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y는 square root x로 되어 있고 그래서 y가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을 드라이브 해라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y로 했을 때 조금 프로세스가 심플리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데 y는 fx고요. fx는 스퀘어 루트 x고 그러면 dy는 fx dx fxx dx 스퀘어 2분의 1 들어가고요. 그러면 d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dx 스퀘어는 요거는 시그마 스퀘어 x dt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정리하면 됩니다. fx는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fxx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또 램머 쪽에 집어넣나요? 음, 네, 여기 집어넣었군요. 예,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계산 하면 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원래 희망하기는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해서 새로운 변수로 봤을 때 좀 심플리파이 되기를
원하면서 변수 변환을 했을 텐데 오리지널보다 더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4번은 아직 안 얘기했고요. 5번, 6번, 7번 얘기했습니다. 8번도 보죠. 8번은 이게 바시작보다 조금 심플한 모델인데, 그래서 예, 거의 끝까지 계산은 잘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수업 시간 했던 그 라시책 모델의 심플리파이드 버전이기 때문에 예, 요거 보고 제가 조금 모디파이 한 건데요. 그래서 요걸 풀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평균은 여기 요거는 정규분 볼 거고 요 평균은 0으로 가죠. 여기 0으로 갈 거고 베리언스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가면 2분의 1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건데 제가 지금 4번 문제를 안 풀고 있는데요. 4번 문제가 결국 요런 타입의 요거 계산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컨스탄트 랜덤 파트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4번 문제에서 낸 거는 여기가 컨스탄트 텀이 아니어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동일한 로직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게 4번에서 제가 사실 4번 문제 낼 적에는 수업 시간에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채점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수업 시간에는 여기가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만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랜덤한 게 들어가도 동일한 로직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많이 푸셨는데 최종적으로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9번 문제는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푼 사람은 없더라고요. 조금 기계적으로 풀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9번식을 보면 요 뭐 기계적으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저는 좀 어떻게 직관적으로 풀 수 없나 뭐 그런 거에 좀 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을 조금 바꿔서 좀 심플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으면 x로 두 번 미분하면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사인 되면서 부호는 하나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3이 두 번 튀어나오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는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9가 되겠죠. 여기가 9가 될 겁니다. 같은 로직으로 u2x3 하면 는 25에 t가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솔루션은 u1하고 u2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미분방 형식이 리니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게 10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요거의 스테빌리티를 아널라이스를 할 때 요거를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사인, 코사인 텀이 있고요. 그걸 2의 i, k, x, j. 그래서 위에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 k가 3인 경우하고 5인 경우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텀, 상수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스테빌리티라는 건 t가 무한대로 갈 때 블로우업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1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는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즈 한다고 하면 n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2의 마이너스 람다 파트는 g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g의 n에 2의 i, k, x, j 이렇게 표현할 거고 스테빌리티라는 거는 g가 1보다 작으면 돼요. 예, 오케이. 여기 이제 디스크리타이즈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즈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dt가 있으면 u의 n 플러스 1 스텝 빼기 u의 n 스텝에 xi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dx 스퀘어에 u의 n으로 하면 explicit이고요. 이렇게 하면 explicit이 되는 거고, 요거를 n 플러스 1으로 고치면 implicit 되고요. explicit하고 implicit을 둘 다 믹스해서 average out 하면 크랭크 니클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explicit인 경우를 보면 u n 플러스 1 u n 델타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U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G에 N에 E에 I, K, X, R, X 지금 이 I라고 하지 말고 J라고 하겠습니다. I, K에 J는 DX, J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G가 1보다 작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여기 gn 파트는 여기가 gn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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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gn은 다 생략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g 빼기 1에 2의 I, K, X, J,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N을 캔슬을 하면 여기는 G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1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통이에요. 2의 IK, J 스팟에서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 D에 DX 스퀘어 G는 다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2의 IKXJ가 공통으로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공통으로 빼줄까요? 2의 IK DXJ는 공통으로 들어갈 거고요. 2의 IK DX 빼기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ik dx. 그래서 요거는 떨어질 거고. 예.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 여기를 세타라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뒤에 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그래서 캔슬되고 마이너스 2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배 코사인 ik d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하나로 묶이겠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G만 남겨보죠. 그러면 dt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러면 d에 dt dx 스퀘어 2배 코사인 ik dx 마이너스 1 1이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R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G는 1 플러스 R 2 코사인 ik d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까지 가능하고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어차피 요거는 1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보다 작고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 R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맥스 마이너스 2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1이면 되겠습니다. R이 2분의 1보다 작으면 R이 2분의 1보다 요게 0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R이 2분의 1보다 작다고 그러면 요게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움직이고요. 그러면 1을 더하니까 요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스테이 하겠습니다. R의 마이너스 2분의 1. 예, 그래서 제가 요 스테빌리티 계산을 제가 수업 시간에 대충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본 노이만 스테빌리티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고요. 계산 굳이 요 트리그마트릭 이퀄리티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계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포워드에 대해서 있는데 백워드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요거 계산할 때 n 플러스 1에서 계산하자 n에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바뀌고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없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엑스플리시트하게 뽑아도 되지만 그냥 요 세타가 변하면서 여기서 예, 어찌됐든 이거는 어느 경우에도 g가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스테이블하다는 거고요. 크랭크 니콜슨 경우에도 계산이 좀 더 복잡하지만 컨디셔널리 스테이블하다는 거에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마지막 문제는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냈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요거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 그거는 계산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포워드인 경우에. 근데 이 스테빌리티 이슈는 여러분이 어떤 이슈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는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어, 오케이. 마지막으로 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는데 먼저 생각하기에 심플한 방법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또 아이소메트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4번 문제인데요. 여기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음, 오케이, 여기군요. 오케이. 이또 아이소메트리를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이토 인테그랄을 직접 한 사람도 있어요. 요거 이토 인테그랄은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expectation은 뭐 요거의 세컨 모멘트인데 요거는 결국 베리언스죠. 그러니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예, 문제는 베리언스입니다. 예, 베리언스 계산이 결국은 요거의 세컨 모멘트 빼기 퍼스트 모멘트 스퀘어인데 요거는 결국 우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분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분포의 포스 모멘트, 예, 그렇습니다. 이 포스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 테이블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토 인테그랄을 해서 계산할 적에 이 포스 모멘트 계산을 결국은 못해서 풀 크레딧을 못 받았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적분을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예. 오케이. 그냥 적분으로 한번 해보죠. 적분으로, 예, 적분으로 해보죠. 그 다음에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더블 WT의 4승의 expectation이죠. 그러면 WT라는 건 정규분포. 네. 그러면 density 펑션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4승을 한다는 얘기는 이적분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유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제는 요게 없으면 좋은데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미분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반대편 이쪽이 미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x에 대해서 미분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리지널보다 뭐가 더 추가가 되냐면 마이너스 2t에 x자승을 미분만 하면 2x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x 3승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t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요걸 미분을 하면 요게 나오고요. 추가로 요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x 4승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t가 붙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캔슬되고 여기 x가 있으니까 x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는 거죠. 마이너스 t에 그러면 여기 이건 날라갈 거고요. 여기 있던 미분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3x 스퀘어, 3x 스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3t 해서 3t 스퀘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포스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 한번 쓰면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고요. 근데 저는 강의 준비를 조금 했어요. 모멘트 계산들인데요. 확률론에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에 tx 해서 그 expectation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x가 노말이고 뮤 시그마 스퀘어일 때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됩니다. 계산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지금 x가 노멀 뮤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density 펑션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건 2의 tx expect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2의 tx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exponential 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exponential 위 이렇게 묶었고요. 여기 지금 x가 여기 있고 여기 x가 있는데 x의 완전 제곱꼴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상당히 지저분한 계산인데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x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는데 x의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여기 뮤 대신에 요게 들어간 거고요. 여기가 x 텀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x의 완전 제곱꼴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를 x의 완전 제곱꼴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요거를 전개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x 텀이 있는데 요 x 텀하고 묶어서 지금 여기에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주고 나머지를 밖으로 빼낸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 짜증나는 계산입니다. 간단한 계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집어넣고요.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 지금 x 요 텀이고요. 요거는 x랑 무관한 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 적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이 요거고요.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분은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게 x의 모멘트 전체 펑션이다 하는 거고요. 여기로부터 브라우니안 모션을 생각을 하면 브라우니안 모션은 평균이 제로고 분산이 t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스몰 t라고 안 하고 캐피탈 t라고 했습니다. 여기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뮤에 0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그마 스퀘어에 캐피탈 t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스몰 t 대신에 세타를 썼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의 모멘트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포스 모멘트를 계산을 했는데 포스 모멘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계산이 맞나 확인해 보죠. 그러면 여기에다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군요.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T의 스퀘어가 나왔고요. T의 스퀘어는 맞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죠. K에다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의 자수 그러면 4, 3, 2, 1 요거 캔슬 되고 2의 자승 계산이 맞았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익스펜션을 합니다. 세타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코이피션트를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코이피션트를 매칭을 해주면 여기 뭐 odd 모멘트가 제로가 된다는 건 이건 시메트리 때문에 그런 거고요. odd 펑션이 접근하면 0이 된다는 거는 계산해 보나마나 그렇게 되는 거고 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요 코에피션트를 매칭을 해주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모멘트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또 아이소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의 베리언스 평균은 제로죠. 평균은 당연히 제로고 베리언스 계산을 할 때 여기가 디터미니스틱 펑션인 경우에는 제가 핸들링을 수업 시간에 했는데 non-deterministic한 경우에도 동일한 로직이 작동이 된다. 그거를 좀 설명을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섹션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결국 이터 인테그랄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퀘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다이고널 텀이 있고 오프 다이고널 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expectation을 걸어주는데요. 제가 악유하려고 하는 거는 이 오프 다이고널 텀은 다 제로가 된다는 걸 악유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DT로 변할 거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타임, 이제 오프 다이고널 텀이니까 타임이 다르겠죠. I하고 J가 다를 겁니다. J가 later time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TJ의 컨디셔닝을 해줘요. TJ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타임 TJ에서는 알려진 팩트이기 때문에 밖으로 상수 취급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요게 남는데 사실은 요 BJ도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요 지금 타임 TJ에서는 요거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익스펙테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익스펙테이션이 제로가 되고요. 따라서 이 요게 제로가 됩니다. 크로싱 텀들이 다 제로가 돼요. 그래서 오프 다이고널 텀들은 다 사라지고 요 요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거는 제가 학부 확률론에서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지난 학기 확률 작년 봄에 제가 확률론을 강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있군요. Conditional Expectation and Conditional Variance. 여기서 Conditional Expectation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다 그러면 요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 오프 다이고널 텀들이 다 expectation이 제로로 날아가고요. 여기서 DWT 스퀘어는 이렇게 되고 expectation이 결국 여기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remaining diagonal term은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요 인테그랄은 썸입니다. 스퀘어를 했어요. 그러면 다이고널 텀하고 오프 다이고널 텀이 생기고요. 오프 다이고널 텀은 사라지고 다이고널 텀만 남는데 dwt 스퀘어는 dt로 바뀌고요. 여기가 스퀘어가 됩니다. 그리고 요건 썸이 되고 요게 또 아이소메트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또 아이소메트리를 사용을 하면 지금 평균은 제로고 또 아이소메트리를 사용을 하면 요걸 제곱을 할 때 요 인테그랄을 썸으로 인식하라고 그랬죠. 예,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죠. 그래서 이게 썸인데 스퀘어를 하면 다이고널 텀하고 오프 다이고널 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프 다이고널 텀은 사라진다고 그랬고 다이고널 텀만 보면 요 dw 스퀘어는 ds가 되고요. 요게 스퀘어가 걸리고요. 썸이 그대로 살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expectation 요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요거는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버전은 제가 요거 계산이 요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건 여기가 디터미니스틱한 부분만 했는데 이게 랜덤해도 동일한 로직이 성립한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요 파트를 조금 맨 마지막으로 돌렸고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계산 트릭이어서 제가 이렇게 섹션 하나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10문제가 있었는데요. 저가 3번, 4번, 2번, 3번은 저가 조금 여러분이 실력을 오버 에스티메이트 했다고 그럴까요? 조금 조금 오버 에스티메이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시험 결과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트릭이고 파이낸스 쪽에서도 사용되는 트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할만한데 제가 수업 시간에 디터미니스틱한 부분만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 스토캐스틱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게 이름이 이또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른다. 그걸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사실 제가 100점 방지용으로 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손을 못 대고 그냥 스테빌리티 컨디션만 스테이트를 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여기 파셜 크레딧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손님 접대용을 안 낸 걸 깜빡해서
평균이 30점이 나왔는데 네, 손님 접대용 문제를 했으면 한 5, 60점까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최고점은 저 기억에 75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포는 굉장히 유니폼합니다. 75점부터 굉장히 유니폼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고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